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식수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물을 끌어오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질 적합도 평가와 시설 설치가 수개월은 걸려 동북댐 예상 고갈 시기까지 식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은 이미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공업과 소방용수 부족과 함께 주민 생활에 필수인 식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논의 중인 광주시는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뭄 대책 관련해서 이제 특별 재난기금, 특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 준비 이런 것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한급수에 대비해 하루 43,000톤의 영산강 하천수를 이곳 용현 저수장에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영산강 하천수를 용현 정수장으로 끌어와 정화하거나 하천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복댐의 저층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업 용수로만 쓰여 3급수에 해당하는 영산강 하천수를 마실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의 식수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용현 정수장 시설로 영산강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과 계획은 없습니다. 설령 용현 정수장으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물을 끌어오는 관과 펌프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만 최소 5달이 걸려 동복댐 고갈이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활용수의 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로만 사용을 할지를 최종적인 것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나는 그때. 한편 소방당국은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시내 하천과 저수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환경부 장관이 동복댐을 방문합니다. 광주시는 동복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비교적 물이 더 남은 주암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을 위한 유통 대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관련 제안서를 광주시에 잇따라 제출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신하고 있고 신세계는 호남 최초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약속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만 3천여 제곱미터의 전방 일심방직 부지입니다. 부동산 개발기업 휴먼홀딩스 PFB는 해당 부지에 복합 쇼핑몰과 5성급 호텔, 역사문화공원, 랜드마크 타워 건립 등이 담긴 사업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가칭 챔피언스 시티로 스포츠와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곳 전체 부지 가운데 3만 3천 제곱미터의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립 계획이 담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친환경, 테크, 로컬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테마가 융합된 국내 최초의 문화 복합몰로 지역사회와 선순환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울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주차장과 건물 통로 등 모든 공간의 연면적이 1.5배 크고 명품 관광 K-팝 등을 내세워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신세계도 사업 제안서를 내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백화점 인근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하나로 묶어 지하 6층에서 지상 7층으로 된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남 최초로 3대 명품 브랜드를 입점하고 미술관급 갤러리와 옥상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28년간 현지 법인으로 함께 성장해온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기존 광주 신세계의 가치를 계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 가득 채운 지역민의 원하는 명소를.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통기업들의 사업 제안서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했던 그 원칙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담기 위해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주시는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대기업들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신세계 그리고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복가 쇼핑몰 건설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할 경우 빠르면 내년 2학기부터 광주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태블릿 PC를 한 대씩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자, 사진과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학생들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찾아가며 앉은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지식량을 보완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지식의 그 바다에서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업 때마다 이 기기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6만 4천여 대를 광주 초중고등학생 17만 명이 돌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교사 입장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광주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37.6%로 5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한 대씩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이 스마트 기기 보급 명목으로 659억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노트북 4만 3천 대, 고등학생들에게 태블릿 PC 2만 3천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선 환경에서 원활히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통신망 부화 대책, 과부하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예산안 심사와 확정은 다음 달 중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준비 부족을 지적받으며 제동이 걸렸던 시교육감 공약 사업이 이번에는 끝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주 영암의 한 정수장 지하 물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노동부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 군서정수장에 입구를 통제하는 펜스가 둘러졌습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하 물탱크 가스 누출 원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 18일 영암 군서정수장 지하 물탱크에서는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 모두가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 사고는 가연성 연료를 이용한 고압 청소기에서 일산화탄소 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사고 당시 지하 물탱크 내 가스 농도와 산소 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작업장의 공기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고 제가 다른 현장에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측정하고 돌아다니려고 예정이었는데 영암군은 다음 주부터 관내 정수장과 배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임금과 수당 등에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당 지급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실질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전국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노조원 86.8%의 동의로 의결됐고 광주 200여 개 학교가 동참하기로 해 오는 25일 급식과 돌봄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 시민들의 모바일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모바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서울의 40%에 머물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편의는 물론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150번째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념식을 열고 150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광주 중견기업 중 한 곳인 남선석유 주식회사 김홍균 회장이 가입됐다고 밝혔습니다.